중국의 기술이 아직도 뭐 한국, 미국에 비해서 아주 부족하다 이야기하시지만 대학에 있는 분들, 학회나 이런 기회에서 보면 중국의 원천 기초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고 또 층이 두터운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유해준 교수님清华대학 등에서 연구도 하시고 또 중국의 네트워크 많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원천 기술 포함해서 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중국의 원천 기술은 오히려 미국과의 그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부분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중국에서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오히려 앞선 차원 측면도 많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 예, 설계 기술 그리고 응용 기술 네. 이런 것들. 근데 뭐 AI 반도체는 결국 설계 기술이 핵심이니까요. 네.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미국에 끼인 나라입니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그래서 어느 쪽 한편도 화끈하게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은 미국에 있고 몸은 중국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처신할 수가 없어서 지금 미국과도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또 중국에도 저희가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애들이 자체 중국에서 반도체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양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쪽을 다 생각을 해가면서 그 수요라든가 공급을 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는 우리가 공장들이 아주 큰 공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90년대에 많이 나왔죠. 네. 다시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양쪽에 다 공장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고 일종의 그 허세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합니다.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엄청나게 멋있는 것처럼 플랫폼을 까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일본은 무시를 하고 그런데 여지없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들어가는 게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거기 들어가서 사실 그렇게 큰 판을 깔아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기술도 다 뺏기고 결국 나오는 경우인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도 뭐 중국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의 주축 세력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뭐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을 수 있으면 막는다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대만과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사실 지금 현재 그 반도체가 거의 와해돼. 결국 보면 그 일본도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TSMC로 갈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 VLSI TSA라고 대만의 그 자체에서 하는 큰 반도체 학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대만 사람들, 그러니까 뭐 글로벌하게 미국에 있는 대만 사람들, 뭐 대만 사람들끼리 하는 학회였는데 지금은 반이 일본 사람, 반이 대만 사람 이렇게 움직입니다. 많은 그 일본 엔지니어들 또는 뭐 동경대 교수들 만나가지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일본은 반도체가 없어서 대만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TSMC가 최근에 동경대학교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센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과 대만이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빨리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어라. 삼성에서 칩을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좀 윈인 서로 그래야지 윈인이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만 보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미신 갈등 때문에 이런 것들로 저희는 좀 더 정책적으로 글로벌하게 판세를 보면서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신경은 또 안 쓸 수 없는 거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면은 사실 그 데이터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능력은. 근데 뭐 메모리 쪽을 또 보더라도 뭐 낸드 같은 경우도 조금씩 뭐 100단급 발표는 하죠. 양산 뭐를 떠나서.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도 뭐 10나트 후반은 또 기술적으로 발표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과거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구 인력들이 또 중국에 조금씩 티도 안 나게 들어가면서 뭐 지금은 뭐 LCD 쪽은 거의 뭐 사업 뭐 어떻게 못 따라갈 쪽에 가져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우리랑 기술적인 차이는 있는데 얘는 또 정보 보조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율의 개념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지만 얘는 정보 보조금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율의 또 어떤 마지노선을 또 가져가 주거든요. 그래서 60%만 나와도 또 팔 수 있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또 팔 수 있다. 네,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약간 입장 차이는 더 있고 그게 좀 무서운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은 기술력이 많이 제가 봤을 때 한 2세대, 3세대 뒤져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디램하고 또 낸드도 건 자기들만의 뭐 독자적인 기술을 또 얘기를 해요. 낸드 같은 경우도 엑스포인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아이덴티티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계속적으로 푸시하고 간다는 것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저희가 또 한번 일본을 또 앞질러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한번 반복되지 말라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기술보호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하셨네요.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2016년, 17년, 18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주로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거 다 갖고 있는데 뭐 중국 D램 양산 초읽기, 낸드 뭐 몇 단 양산 뭐 본격화 뭐 이렇게 나오고 삼성전자 평택보다 5배 더 투자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중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많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없거든요, 사실은. 없어요? 중국에 중국 뭐 반도체가 뭐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그 네트워크 상으로는 중국 칩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중국 그 기술을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핵 기술도 있고 뭐 달에도 갔다 온 나라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그 아직 반도체 쪽에서는 좀 여러 면에서 좀 이런 게 좀 사실이고요. 지금 다 TSMC가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이 실리콘이 저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이슈가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부담입니다. 네. 좀 전문가들, 예를 들어 교수들은 한국도 뭐 일본이나 미국 기술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맞아요. 그런 우리도 곧 한다. 이런 말을 궁금해하게 하면 디램을 우리나라는 기술로 보는데요. 돈보다는 기술로 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디램을 돈으로 보지 기술로 보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뭔가 이걸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랑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품들이 생각보다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온다 하는데 테스트런들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테스트런에서
몇 개 나오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납품도 할 수 있겠군요. 요즘은 12인치니까 뭐 크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회사가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서 다시 재투자하고 이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특히 SMIC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거든요. SMIC 지금 근 20년 가까이 된 회사도 선순환 사이클을 못 만들고 있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SMIC는 중국의 가장 큰 TSMC 같은 네. 반도체를 설계업체에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1980년도 말 1990년도 중반까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면서 256 메가 디램에서 세계 1위가 됐다. 이렇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좋은 잡지들, 뭐 니케이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잡지를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당시에 일본은 반도체 메모리 기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위 재벌 회사 이런 회사가 4-5개 붙어 있으면서 인텔도 그걸 보고 메모리 손을 떼지 않았습니까? 1980년 초에. 오케이. 지금 와서 일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이 메모리 특히 디램에서 세계 1위가 됐는가를 보면 일본 사람도 모르고 한국 사람도 몰랐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지내오면서 보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일을 했지만 한국과 같이 약 20년 동안 최고의 두뇌들이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일한 그런 산업이 참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뭐 우리 아시듯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일하는 그 엔지니어의 집중도는 참 놀라운 뭐 기적과 같은 거고요. 초인적인 것인데 중국에서 과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비나 뭐 지원 돈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한국과 같은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드가 현재 중국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형성되어 있지 않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중하고 있으면 저는 금방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보면 중국 애들이 뭔가 개발을 계속 크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게 계속 밀리고 또 나중에는 그 전략 로드맵도 바꾸잖아요. 뭐 100단 먼저 하겠다, 200단 먼저 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 원인은 한 가지라고 봐요. 그 집중력의 차이라고 보여지고 그 집중력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 격차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마 그런 원인이 가장 크게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도 자기네들 투자는 원 오브 댐이잖아요. 저희 나라에는 거의 주력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게 결과론적으로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